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8강 SPSS 기술 통계 분석의 응용 IP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도 성과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요도 성과 분석 SPSS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 성과 분석은 임포턴스,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이렇게 하고 약어로 IPA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우리 한국말 용어로는 중요도 만족도 분석, 중요도 수행도 분석 등으로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서 잠깐 보면 이 성과 대신에 만족도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이제 경영자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연구자가 있을 때 당신이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속성을 또는 그 어떤 연구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그 변수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이제 중요도 그리고 성과 이 두 가지를 이제 축으로 해서 X와 Y축으로 해서 4분면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으로 나타내서 그림을 나타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이 중요도 성과 분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 성과 분석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체계를 한번 보면 이제 매트릭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1,4분면이 되겠고요. 이쪽이 여기가 2,4분면, 여기가 3,4분면, 여기가 4,4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면은 위지 영역, 중요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점 개선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는 낮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은 우선순위인데 이 영역은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상유지 4,4분면이죠. 중요도,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는 높은 이런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혹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4,4분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도 성과 분석의 적용 절차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쉬운 방법이지만 실제로 함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그림 적용 절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초 설문지 입력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입력을 해야 되죠. 설문 데이터, 중요도, 만족도, 설문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에 들어가서 평균 값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2단계로 이제 입력해야 되겠죠. 새 파일명으로 해서 이런 파일명으로 입력을 이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력 파일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최초 데이터 입력한 거하고 평균 데이터 입력한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중요도를 이제 Y축으로 만족도를 X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산점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스캐터 플롯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프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산점도, 점도표 들어가서 단순 산점도에서 이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PSS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프로 이제 그리게 되면 그냥 코arse한 완전하지 않은 이제 그림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도표 편집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표 편집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 결과에 수평축과 수직축의 참조 레퍼런스 라인을 이제 평균을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4,4분면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스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우리가 설문지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도 성과 분석을 할 때, 여기에서 지금 예시는 이제 중요도하고 성과는 만족도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연구한 건데, 문항수가 각각 동일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각각 10개 문항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좌측에, 이건 우측에, 설문 문항 우측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제 설문지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문항수는 따라서 중요도 10개, 만족도 10개에서 총 20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문 문항 설계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정보 시스템이죠. 정보 시스템 구축할 때 요구사항에 대해서 10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10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문지를 좌측과 우측으로, 좌와 우측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요구사항 중요도, 만족도 이거를 체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중요도를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점 척도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5점 척도를 사용했고 또 만족도, 요구사항 만족도를 또 측정하기 위해서 또 5점 척도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은 간결성에 대한 설문인데 간결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요도는 3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다시 요구사항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이제 5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2번 문항 시간 단축 정도의 4번을 체크했었는데 중요도는 근데 실제로 이제 만족도는 또 4번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 또 세 번째죠. 재사용성에 대해 조사하니까 여기 3번 정도 있었는데 재사용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5번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좌우로 응답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일한 설문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문항이 된 거죠. 중요도 10개, 만족도 10개를 이제 우리가 평가하도록 해서 설문 응답을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5-1입니다. 교재 우리가 78페이지에 있고요. 교재에 한 곳이 틀려 있어서 수정을 합니다. 분석 기술통계에 대한 기술통계인데 교재에는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기술통계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평균값을 구해서 평균 데이터를 구하고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도 성과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 10개 문항이 이렇게 쭉 있어요. 10개 문항, 중요도 10개 문항, 그리고 오른쪽에는 만족도 1에서 1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총 사례수는 75 케이스가 있고요. 75명에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봤고, 중요도 10개, 만족도 10개,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5점 척도예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즉 매트릭스를 이제 그린 최종적인 그림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1번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사분면에 지금 우위 유지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항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네요. 둘, 셋, 넷. 그것이 우위 영역에 이제 1사분면에 들어간 거고요. 2사분면에는 이제 2개가 들어갔네요. 중립점 계산 영역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3사분면에는 이게 3개가 들어갔네요. 3개가 하나, 둘, 3개가 들어갔고 포함이 되었고 4사분면에는 개방성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하나는 그림으로 하나는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는 이렇게 2가지로 다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죠. 중점 개선 영역이 있죠. 여기에 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이제 중점적으로 개선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 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으로 되겠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우위 유지 영역 요 파트의 내용도 우리가 계속 우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간 단축, 재사용성, 가독성, 표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제 밑에 좀 있어요. 이렇게 협업 공간 필요성, 간결성, 협업 필요성, 그 다음에 개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면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계 실습 5-1번 IPA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SPSS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메뉴에서 파일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열기 누르시고 데이터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5장 중요도, 만족도, 설문 데이터를 열기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중요도에 대한 이제 문항에 대해서 총 75명이 응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2번 문항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있겠죠. 만족도도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분석 메뉴로 들어갈게요. 분석 메뉴에 기술 통계량에 기술 통계로 들어갈까요? 기술 통계량이 기술 통계. 요거에서 이제 중요도에 지금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내리세요. 오른쪽에 방향키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방향키로 해서 20개를 다 선택하십시오. 다 선택한 다음에 변수로 보낼게요.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변수를 보내시고요.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옵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값만 누르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이렇게 해주시고 평균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균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확인. 자, 평균값이 20개 문항 쭉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여기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기술 통계량 데이터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으니까 해놓은 것을 불러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메뉴로 가겠습니다. 이 평균값을 입력한 겁니다. 자, 파일 메뉴, 열기, 다시 데이터 하시고 여기 평균 데이터 5장 평균 데이터를 열기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이제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항목이라고 일단 자, 변수 보기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평가 항목을 하나 이름을 만드시고요. 중요도, 만족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항목 중요도 만족도라는 이름의 변수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큰 항목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값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평가 항목의 값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이걸 각각 이렇게 하나하나 1번에다가는 요거 콘사이스니스 간결성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까지 넣어주시고 이렇게 10개를 다 넣었다면 이제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값에서 변수 보기 창에서 여러분들 보실 입력해야 될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현재 지금 29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영어로 하는 게 더 잘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하는 게 좋고 우리 한국말로 이걸 입력하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낮은 버전에서는 잘 되는데 높은 버전에서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부득이 썼습니다. 레이블을 영어로 썼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으면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 보기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보시고, 이런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평가 항목은 지금 이렇게 1에서 10개까지. 그 다음에 중요도, 연속형 변수, 만족도 연속형 변수는 이제 평균값을 여기다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 만족도를 다 이렇게 입력을 다 완료를 했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산점도를 이렇게 밑에서 찾으십시오. 산점도 찾고요. 산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단순 산점도를 선택하시고 단순 산점도를 선택하시고 자 정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도는 이제 우리가 Y축에 넣어야 되겠죠. Y축에 만족도는 X축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식 기준 케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데 뭐를 입력해야 되냐면 케이스 레이블 기준이라고 있죠. 레이블을 방금 전에 데이터에서 입력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평가 항목 이렇게 선택하시고 케이스 레이블 기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옵션 창이 있어요. 중요한 거 옵션 창에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블을 입력했기 때문에 케이스 레이블과 함께 차트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실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8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 버튼을 이제 눌러 주실게요. 다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래프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4사분면으로 표시를 그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평축과 수직축, Y축과 X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X축이 참조선 추가, Y축에 참조선 추가가 있으면 레퍼런스 라인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먼저 여기부터 합시다. X축부터 참조선 넣겠습니다. 여기서 넣을 때 지금 만족도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정해서 평균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참조선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면 되고요. 닫기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평축 했으니까 수직축 했으니까 이제 수평축 넣어야 되겠네요. X축을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 참조선에서 요 중요도네. 이게 이제 중요도 Y축이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평균값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구간 요소 격자 숨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격자를 한번 숨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격자가 좀 이렇게 거슬리니까 요거를 격자선 숨김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중요도를 이제 우리가 Y축으로 만족도를 X축으로 해가지고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 보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로도 만들었었잖아요.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만약에 X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출력 결과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쪽 파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논문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만약에 한글에서 하면 한글 가서 붙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적용 사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논문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A 기법을 활용한 숲 해설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임학회지에 나와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수직 축에는 중요도가 나와 있고 수평 축에는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중요도하고 성과 항목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했고 이거를 표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1, 4분면은 이렇게 또 표시를 했고요. 2, 4분면 표시를 해줬고 3, 4분면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4, 4분면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관리 영역 또는 우위 영역, 그 다음에 낮은 우선순위 영역 또는 뭐 현상유지 영역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집중관리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문 또 보겠습니다. 중요도 성과 분석 논문 이렇게 보시면은 이 논문은 와인 소비자 유형에 따른 국제 주류 박람회 서비스 품질의 중요도 실행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IPA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류 박람회 서비스 품질 항목별 중요도 실행도 분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표로도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형별로 좀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해서 해봤어요. 와인에 대해서 이제 애호가를 가지고 중요도 실행도 분석을 또 했고요. 와인 초보자에 대해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와인 문외한, 와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3가지의 IPA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위 영역, 우위 유지 영역, 중점 개선, 낮은 우선순위, 그다음에 현상 유지, 과잉 노력 지향하는 현상 유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IPA를 사용해서 우리는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IPA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8강 SPSS 기술 통계 분석의 응용 IP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